안녕하세요. 꽁냥 부부 시골 놀이터입니다. 저희는 퇴직하고 귀촌해서 시골집을 놀이터 삼아 하나하나 손수 고치고 꾸미며 살아가요. 느리지만 따뜻한 아날로그 일상, 그 소소한 과정을 이곳에 담고 있어요. 오늘도 시골 놀이터에서 인사를 건넵니다. 요즘 이래저래 바빠서 잔디를 통 신경 못 썼더니 어느새 마당이 클로버밭이 되었어요. 잔디 자리를 클로버가 차지해서 이젠 누가 봐도 클로버밭이에요. 잔디밭 풀을 일일이 뽑아주면 좋은데 그러다간 풀 뽑다 하루가 다 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같이 밀어버립니다. 잔디를 깎다 보면 풀 냄새가 확 올라와요. 그 싱그러운 풀 냄새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풀 냄새가 풀이 지르는 비명이라는 거요. 풀들이 위험을 감지하면 그 냄새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위험 신호를 줬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잔디를 깎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저희 마당에 큰 공사가 있어요. 우선 마당을 치워야겠어요. 우리 마당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꽤 쌓여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작년에 땔감하려고 얻어다 둔 나무 팔레트들이었어요. 시골에서는 이런 게 다 보물이에요. 잘 말려서 겨울에 아궁이에 넣으면 그렇게 잘 타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게 공사할 자리 위에 잔뜩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트를 전부 뒷마당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마른 나무라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못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잘라둔 것들이 많아서 한 개씩 옮겨야 했어요. 앞마당에서 뒷마당까지 그 길을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시골에 와서는 따로 운동이란 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팔레트 몇 개만 옮겨도 1000보는 훌쩍 넘겠더라고요. 도시에서는 일부러 걸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온몸을 다 쓰게 돼요. 그게 참 묘하죠? 한참 옮기는데 팔레트 밑에서 뭔가 까만 것들이 우르르 흩어지는 거예요. 여보, 그거는 농약이야. 개미였어요. 진해하는 게 다행이죠. 개미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팔레트 밑이
통째로 개미들 집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그늘지고 촉촉한 자리였으니 개미들한테는 그거는 얼마나 농약이야. 좋은 보금자리였겠어요. 화분에 치면 안 되겠네. 아까 풀한테 미안했던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공사를 해야 하니 어쩔 수가 없어서 약을 조금 뿌려 정리했어요. 파레트도 깔끔하게 치웠으니 이제 진짜 공사를 시작해야겠죠? 사실 이 공사를 하려고 남편이 미리 포크레인을 한 대 빌려뒀거든요. 작은 굴착기요. 나 지나간다. 지나간다. 하루 임대하는데 7만원 줬는데 금요일 임대하면 주말까지 쓸 수 있어서 좋아요. 남편은 퇴직한 지 2년 정도 되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여러 자격증에 도전하더라고요. 그 결과로 대형 면허, 건설기계 조종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어요. 회사 다닐 때는 틈만 잤던 사람이 퇴직 후 학원을 다니고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때는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는데 시골에서 살다 보니 이게 그렇게 요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날 남이 와서 해주길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포크레인 소리가 시끄럽긴 하지만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지는 않았어요. 흙을 한 삽씩 떠낼 때마다 흙냄새가 올라왔어요. 비 그친 다음 날 아침에 나는 그 깊은 흙냄새 있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파내려가니 드디어 배관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배관이 흙으로 꽉 막혀 있더라고요. 오랜 세월 조금씩 흙이 차고 또 차서 물길이 아주 막혀버린 거죠. 남편이 장갑 낀 손으로 그 흙을 한 덩이씩 막 긁어내는데 저는 옆에서 그저 지켜만 봤어요. 겁 봐라, 내가 막혔다고 했지? 옷도 신발도 온통 흙투성이가 됐는데 어쩐지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배관 위에 큰 계집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은 개를 키우지 않지만 2년 전 잠깐 키우던 개가 있었어요. 사정상 키울 수 없어서 더 좋은 환경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그때 철거하려다가 그냥 뒀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여기만 하려고 저까지 안 하고. 아무튼 막힌 흙을 다 걷어내고 집 수정을 새로 묻었어요. 밑에 뻥 뚫려서 어떡해.
물이 고였다가 잘 빠져나가도록 길을 다시 내준 거죠. 흙을 다시 덮고 평평하게 고르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나가는 동안 해는 어느새 머리 위를 지나 기울고 있었어요. 아까 그 계집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그 계집은 2년 전 남편이 직접 만들었어요. 지금은 키우지 않지만 정말 멋진 세포트를 한 마리 키웠었는데 너무 짖는 통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더 좋은 곳으로 입양을 보냈답니다. 입양한 견주님께서 다행히 너무 좋은 분이시라 지금도 가끔 사진을 보내주신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키우고 싶어요. 시골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정겹고 좋던데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는 미안한 일 투성이었어요. 잔디한테 미안하고 개미한테 미안하고 또 빈 계집한테까지 마음이 쓰이고요. 시골에 살다 보면 이렇게 자꾸 작은 것들한테 마음이 가더군요. 도시에 살 땐 생각하지도 못할 것들인데 말이죠. 점점 마음이 순수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남편은 정말 쉬지 않고 땅을 팠어요. 점심도 대충 넘기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요. 옆에서 보기에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그냥 사람 좀 쓰지 그래. 뭘 다 혼자서 하려고 그래. 에이, 얼마냐? 그러면 이 사람은 늘 똑같이 대답해요. 같이 하자. 거기 물이 안 빠지고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러고는 또 묵묵히 모든 일을 해내요. 총체적 난관이야. 처음엔 그게 좀 답답했어요. 돈을 좀 쓰면 편할 것을 왜 저렇게 몸을 고생시킬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건 전기로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시골에서 사람 손 한 번 빌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부르면 바로 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일 하나 하려고 며칠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살려면 웬만한 건 내 손으로 고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막힌 배관도, 삐걱대는 문짝도, 새는 수도꼭지도요. 처음엔 서툴렀던 일들도 하나씩 부딪히면서 다 배우게 돼요. 저까지 안 하고.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그 건설기계 자격증도 어쩌면 이런 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건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냥 재미로 땄다고 하지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내 손으로 직접 해낸다는 건 단지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니라고요. 없어? 같이 하자. 거기 물이 안 빠지고 그래서 그러나? 그건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 같은 것 같아요. 총체적 난관이야? 막힌 걸 뚫고 망가진 걸 고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 손으로 매만지면서 사는 거죠. 도시에서 살 땐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됐지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삶에서 조금씩 멀어져 있었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요. 흙을 만지는 남편의 손이 오늘따라 참 듬직해 보였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마디도 굵어졌지만 저는 지금의 그 손이 더 좋아요. 뭐든 뚝딱뚝딱 만들고 고치는 금손이니까요. 땅을 파던 남편이 잠깐 허리를 펴고 쉬는 사이 저는 정원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문득 마당 가장자리로 눈길이 갔는데요. 장면에 심어둔 장미나무가 글쎄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봄에 손가락만한 묘목을 심을 때만 해도 이게 과연 살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해 겨울을 넘기고 이렇게 첫 꽃을 내밀어 준 거죠. 가까이 다가가니 향이 은은하게 번져오더라고요. 진하지도 옅지도 않은 딱 첫 꽃다운 향기였어요. 흙 파는 냄새가 마당에 가득한 와중에 그 한 송이에서 풍기는 향이 어찌나 곱던지요. 거친 일과 고운 꽃이 한자리에 있는 게 꼭 우리 사는 모습 같았어요. 이웃집 대문간에 노란 선인장꽃이 피었네요. 노란 꽃이 너무 예쁘네요. 벌들이 꿀을 빠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마당 잔디도 클로버도 장미도 또 이웃집 대문간에 있는 선인장도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답게 사는구나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깎아내고 뽑아내도 또 어느새 저렇게 자라고요. 그 끈질긴 생명력이 시골에서는 늘 곁에 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햇빛이 쨍쨍하지도 않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는 일하기 딱 좋은 그런 날이요. 이런 날은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남편이 기계를 잠시 껐어요. 마당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 조용함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고 또 다른 새가 대답하듯 울어요. 바람이 마당가 나무를 스칠 때 나는 그 사그락대는 소리로요. 도시에 살 땐 이런 소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늘 차 소리, 사람 소리에 묻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소리들을 들으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져요. 따로 명상이니 힐링이니 하는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당에 서서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거든요. 이건 도시에서는 아무리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풍경이에요. 여기 와서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누가 물으면 저는 이런 순간들을 꼽아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하다 허리 한번 펴고 올려다본 하늘, 흙냄새 사이로 번지는 장미향, 기계 소리가 멈춘 자리에 찾아오는 새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가득 채워줘요. 지금 계신 곳은 어떤가요? 혹시 무슨 꽃이 피기 시작했나요? 같은 계절이라도 사는 곳마다 풍경이 다 다를 테니 문득 궁금해지네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 돼서야 드디어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아침에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꼬박 하루가 걸린 일이었어요. 막힌 배관을 뚫고 집수정을 새로 묶고 타는 흙을 다시 덮고 마당은 다시 평평해졌고 이제 물도 잘 빠질 거예요. 흙투성이가 된 남편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여기만 하려고 저까지 안 하고? 우리가 시골에 와서 사는 건 결국 이런 거구나 하고요. 밑에 뻥 뚫려서 어떡해? 밑에 뻥 뚫려서 어떡해? 막힌 걸 우리 손으로 뚫고 망가진 걸 우리 손으로 고치면서 천천히 하루를 살아내는 것. 빠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삶이 되는 거죠. 도시에서 살 땐 늘 시간에 쫓겼어요. 뭐든 빨리빨리 해치워야 했고 안 되는 건 돈으로 해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요. 하루 종일 땅을 파야 하면 그냥 하루 종일 파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한 가지 일에 온전히 하루를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는 알겠어요.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도 그래요. 젊었을 땐 서로 더 잘하라고 채근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제일 큰일이더라고요. 남편이 땅을 파면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제가 글을 쓰면 남편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주고요. 각자 할 줄 아는 걸 하면서 서로의 빈자리를 가만히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처럼 힘든 일을 하는 날에도 저는 사실 마음이 편했어요. 좀 서툴지만 결국 해낼 걸 아니까요. 가끔 일을 크게 벌여서 저를 놀라게 하지만 또 끝에 가서는 자기 손으로 뚝딱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 맥가이버 같은 남편을 저는 못 말리면서도 든든해해요. 이게 우리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느려도 괜찮고 같이 해나가는 것. 별것 아니지만 저는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이 더 남았어요. 빌려온 포크레인을 돌려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가져다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흙을 팠으니 포크레인이 온통 흙투성이잖아요. 그걸 말끔하게 씻어서 처음 빌려올 때처럼 깨끗하게 돌려줘야 해요. 남편이 호스로 물을 뿌려가며 기계를 씻는데 그 물줄기에 하루 피로가 모두 씻겨 나가는 듯 했어요. 다 씻은 다음엔 트럭에 다시 실어야 하는데 이게 또 만만찮은 일이에요. 저는 이럴 때 뭐 도와줄 게 없어요. 그냥 옆에서 조심해, 천천히 해 하고 말이나 보탤 뿐이죠. 무거운 기계를 트럭에 싣고 올라갈 때는 저도 모르게 숨을 참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또 능숙하게 척척 해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나고 나니 하늘엔 어느새 어스름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어디에선가 군불대는 냄새까지. 시골 초여름은 아직 서늘해서 군불대는 집도 있어요. 시골의 저녁은 이렇게 냄새로 먼저 와요. 힘든 하루였지만
또 그만큼 보람찬 하루였어요. 막혔던 게 뚫리고 미뤄뒀던 일이 끝나고 그 와중에 첫 장미꽃까지 만났으니까요. 이런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녁밥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꽁냥 부부 마당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미뤄뒀던 일을 하나 해치우셨는지, 아니면 마당이나 화분에 무슨 꽃이 새로 피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는 또 그걸 읽으며 다음 하루를 보낼 거예요. 그쪽 시골은, 그쪽 도시는, 그쪽 마을은 지금 어떤 풍경인지도 궁금하고요. 다음에도 저희 시골 놀이터에서 또 만나요. 안녕.